곧 있으면 시험이네요. 한 달 후면 시험이네. 이걸 어떡하냐. 너무 슬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책상 위에 봉투 하나씩 있었죠? 봉투에 이번 과제랑 제가 또 따로 드릴 거 있어서 그거 넣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집어넣어 이 자식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인데 우리 저번 시간에 조합이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조합이 뭐였냐면 경우의 수 꺼내서 18페이지 보라고. 도연아, 그 축구복은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좋아요. 경우의 수 18페이지 다 봅시다. 자, 조합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합은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조합은 이렇게 씁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아주 작게 C를 적고 아주 크게 병신아 아주 작게 N을 적고 아주 크게 C를 적고 아주 작게 R을 적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읽는다? NACR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어? 어? 잠깐만. 원래 뭐였지? C가 원래 어? 잠깐만. C가 원래 뭐 줄임말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잠깐 뭐였더라? 고마워 고마워. 씨, 모를 수도 있지. 콤비네이션의 약자인데 우린 콤비네이션을 알고 있지 말고 자, 초이스를 알고 있읍시다. 초이스 선택한다. 네, 조합은 언제 쓴다? 선택할 때 쓰는 게 조합입니다. 선택할 때 쓰는 게 조합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계산하는 법도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나 그치? 자, 4C 6 한번 계산해 봅시다. 승신아 몇이냐? 4C 6 미안하다 4C 2 미친 6이죠 이거. 6입니다. 6.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몇부터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한다? 2개를 곱한다. 아래는 뭘 적는다? 2부터 시작해서 2개 적는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 아래 분모에는 누가 온다고? 지윤아 2의 팩토리얼이 분모에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몇 번 더 해보면은 6C3 하은아 몇이야 이거? 그렇죠 20이죠.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7C3 자, 도연아 몇이냐 이거? 야, 지금 10초가 지났어. 저 새끼 뭐지? 35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누구야? 수진아, 8C3. 네? 맞아요. 56이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하셔도 돼요. 뭐 써서 계산하든 머릿속으로 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자, 좀 알아가야 할 것 좀 이야기합시다.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오는 것들. 4C2가 6이다. 외워. 나올 때마다 쓰지 말고 그냥 알고 계세요. 6C3이 20이다. 알고 계세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알고 있자. NC1 NC1 무조건 N입니다. NC1은 무조건 1이에요. 자, NCN 무조건 1입니다. 잠깐만, NC1은 N이고 NC1은 N, NCN은 1이야. NC0은 승신아 몇일까? 그렇죠, 이거 0이에요. NC0은 0이 아니고 1이야. 알아두세요. 나 진짜 돌아버려요. NC0은 1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것도 알고 갑시다. 자, N에 C에 R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에 C에 N-R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NCR은 NC N-R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그 뭐야 1,000원짜리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참고 복권을 한번 사봤거든요. 자,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만약에 당첨되면은 바로 승준쌤 그만뒀다 이 말 나올 거니까 알고 계세요. 왜 주머니에 있지 이게? 자, NCR은 NLC의 N-R과 똑같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우야 봐봐. 생긴 구라선이 보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막 N 있고 R 있고 해가지고 외우기 그렇게 쉽지 않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보면은 4의 C의 1은 4C3과 똑같습니다. 4C1은 4C3과 똑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뒤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해서 뭐가 나오면 n자리에 있는 수가 나오면 우리가 조합의 값이 똑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예를 들어서 자 15에 C에 13이야. 15C 13 문제 푸는데 이게 나왔어요. 여기 이거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15부터 시작해서 13개 딱 적고 아래 13 팩토리얼 딱 적고 계산할 거예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 놈이 크면은 줄여주기 위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윤아 봐봐. 15C 13이야. 뭐랑 같겠니? 당연히 15C 2랑 같다라 쓸 수 있겠죠. 왜? 13 더하기 2가 몇이니까? 15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왜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알아놔 그냥.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너가 엄마 손잡고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아이스크림 사러 갔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중에서 아이스크림 4개가 있었어. 근데 엄마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도윤이 너한테, 야 도윤아 먹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겠지. 근데 도윤이 갑자기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이러는 거야. 엄마한테 싫어요. 씨발 나는 아 다호구의 이야기입니다. 픽션이에요. 나는 엄마가 뭔데 나한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하냐. 싫다. 나는 먹기 싫은 거 3개 고르겠다. 이른다고 생각을 해봐. 병신이죠. 먹고 싶은 거 하나를 고르나? 먹기 싫은 거 3개 고르나? 똑같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싶은 거 하나를 고르나 먹기 싫은 거 3개를 고르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조합에서 뒤에 있는 숫자가 크면은 작은 걸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은 다 아래에 적혀 있어요. 거기 18페이지 아래에 다 적어 놓은 것들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조합에 대한 고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만 보세요. 굳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읽어만 보세요. 문제 풀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한번 읽어만 보시고 우린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바로 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이 아니지. 몇 번이야? 13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순열과 조합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거고 쉽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저랑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가 있다. 1, 2, 3, 4, 5, 6 이렇게 총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한 번씩 사용해요. 요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 보고 있는 거 아니고요. 교재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 거 뺏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때 430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얘가 하은아 누구보다 작으래 4300보다 작은 자연수는 도대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4300보다 작은 놈을 한번 세봅시다. 자, 4300보다 작아야 한대. 그러면 여러분 기준은 요 문제를 풀 때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당연히 천의 자리 숫자가 기준이 되어야 해요. 지우야 왜 그러냐면 천의 자리 숫자는 지금 제한된 게 있어. 못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4300보다 작아야 하잖아. 천의 자리엔 누가 못 들어와? 5랑 6은 뒤졌다 깨어나도 못 들어와요. 4300보다 작아야 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4가 들어올 수 있고 3이 들어올 수 있고 2가 들어올 수 있고 1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굳이 이렇게 4개를 써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4, 3, 2, 1 4개. 여기 4개.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5개 남았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5개 중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여긴 4개 중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여긴 3개 중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5, 4, 4, 3 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하은아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뒤져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야 사탕 쪽쪽 빨지 말고 이 자식아 왜 안 되냐고. 그렇죠. 100의 자릿수도 따져야 하는데 저렇게 설명하면 약간 부족하고 왜 안 되냐면은 우리 천의 자릿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 4라고 했잖아. 근데 천의 자리에 4가 들어오는 경우랑 3이 들어오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달라져요. 방금 하은이가 말한 것처럼 천의 자리가 4라고 해보세요. 천의 자리 숫자가 4입니다. 그럼 100의 자리에는 누가 못 들어올까? 승신아? 5 못 들어오고 4는 이미 썼고 6 못 들어오고 3도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치? 근데 누가 천의 자리 숫자가 만약에 3이야. 천의 자리 숫자가 3이면은 천의 자리 숫자가 3이면 여기 100 나 봐. 이놈 보지 말고 나 보세요. 나 100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요. 그럼 아무거나 들어와도 누구보다 작으니까 4300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의 자리에 2가 들어와. 그럼 100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천의 자리에 1이 들어와 100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눠서 푸냐. 천의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경우 4가 들어오는 경우랑 3, 2, 1이 들어오는 경우를 나눠서 풀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진아 천의 자리에 1이 들어오는 걸 제가 볼게요. 천의 자리에 1이 들어와요. 그럼 1을 내가 썼어요.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썼어. 그러면 100의 자리에는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 와야 하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1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5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들어오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1 썼고 나머지 한 놈 또 100의 자리에 넣었잖아요.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어요. 4개 숫자 중 하나를 10의 자리에 쓸 것이고, 이어서 하면은 여기는 3개 숫자 중 하나를 쓰겠죠. 근데 여기까지 썼으면은 이 생각도 들어야 합니다. 1000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랑 100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랑 100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는 경우의 수가 다 다연아 같겠어, 다르겠어? 다 같겠죠? 하나 구하고 몇 배 하면 돼요? 3배 하면 돼요. 굳이 3번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 새끼 경우의 수는 다 곱해야죠. 곱하면 60이 몇 개? 3개 있으니까 아, 선생님 여기는 그럼 180이에요. 총 180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이제 1000의 자리가 4인 거 보세요. 1000의 자리가 4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100의 자리에 모든 숫자가 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밖에 없을까? 2라고 2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못 와. 여긴 경우의 수가 2가지야. 자, 주의하면서 합시다. 자, 여기는 승신아 몇 개 올 수 있니? 라고 하면 이제 뒤지는 거예요. 4개 올 수 있죠. 앞에서 2개 썼잖아. 몇 개 남았어? 4개. 그러니까 4가지죠. 됐죠? 여긴 몇 가지 승신씨? 그렇죠, 3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2, 4, 3 전부 다 뭐 하시면 되겠어? 곱하시면 되겠지. 곱하면 몇 가지야? 24가지죠. 그러니까 아래에서 몇 가지 나왔고 180까지 나왔고 위에서 24가지 나왔으니까 얘네 둘이 뭐 하시면 되겠어? 우리가 더하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총 204가지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4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문제 없죠?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약간 이 문제 풀 때 좀 띠꺼운 게 뭐냐면 자, 1000의 자리가 4일 때, 3일 때, 2일 때, 1일 때 이렇게 총 4가지를 봐야 해. 우리가 좀 많이 봐야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내가 직접 구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아버려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잘 보세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지금 우리 반에 몇 명이냐? 11명이 있어요. 11명이 있어. 내가 이 11명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한번 세보고 싶습니다. 여학생의 수를 세보고 싶어요. 근데 눈이 달렸다면 생각할 거야. 여학생이 많아요? 남학생이 많아요? 여학생이 많아요. 여학생이 많아. 여학생 한 명 한 명 세는 것보다 어떻게 세는 게 훨씬 편할 거냐면 남학생의 수를 빼서 병신아 남학생의 수를 세서 전체 11명에서 빼는 게 훨씬 빠를 거야. 왜? 남학생이 훨씬 적으니까. 그치? 남학생은 하나 둘 서희 너희 4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명에서 4명을 빼면은 아, 그럼 남은 거 7명만 여학생이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에 정반대되는 걸 구했죠. 내가 나 뭐 구하고 싶다 했어? 여학생 수가 궁금해요 라고 했지만 내가 직접 센 건 여학생 수가 아니라 누굴 셌어요? 남학생의 수를 셌어요. 그쵸? 자, 이렇게 내가 세고 싶은 거에 정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세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여사건이라 부릅니다. 이 여사건 언제 생각할까? 내가 세야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아니면은 너무 개같아, 세기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여사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여사건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민경아, 이 4자리 자연수가 4300보다 작은 거 보고 싶어. 근데 여사건으로 풀겠다 했지. 그러면 반대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4300보다 작다의 반대는 당연히 43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43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도 됩니다. 43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100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000의 자리에 4가 올 수 있고요, 5가 올 수 있고요, 6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아래부터 하겠습니다. 1000의 자리에 6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1000의 자리에 6이 들어왔어. 여긴 아무거나 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5가지. 여기도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4가지,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3가지. 이걸 전부 다 뭐한다? 곱한다. 몇 가지? 60가지.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위에도 몇 가지 나오겠어? 앞에 자리가 5일 때도, 이때도 60가지 나오겠죠. 그럼 60가지니까 여긴 지금 총 120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000의 자리가 뭐인 거? 4인 거 봅니다. 1000의 자리가 4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가 4인데 누구보다 430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100의 자리에 하나 누구 들어와야 하냐? 3, 5, 6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3가지야.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그렇죠, 4가지죠.
뒤지려고. 네 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그럼 몇 가지? 여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 씨발 왜 네 가지죠? 왜긴 앞에서 숫자 몇 개 썼어? 두 개 썼잖아.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죠. 여기 들을 수 있는 거 네 가지죠. 앞에서 세 개 썼으니까 여기 들을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죠. 그럼 곱하면은 여긴 36가지죠. 그럼 둘을 더하시면은 156가지입니다. 선생님 156이 답입니까? 그게 아니지. 내가 우리 반에서 여학생 수를 세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 전체 학생 수를 세고 여기서 남학생을 뺐어요. 여사건을 이용하겠다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건의 개수를 먼저 세야 해요. 전체 사건의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를 어떻게 세죠? 너무 쉬워. 내가 지금 요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 뭐야?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일을 하죠. 지금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일을 해. 그럼 내가 보고 싶은 전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6자리 병신아 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그게 전체 경우의 수.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구한 156가지를 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 전체를 구해야 해.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그럼 6, 5, 4, 3 다 곱하면 360. 360에서 156을 빼요. 몇이죠? 204죠. 그럼 답은 204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언제나 대가리 속에 넣어놓습니다. 지은아 여사건은 언제 생각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 아니 너무 많아. 이거 세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럴 땐 여사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괜찮을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쓸 때가 언제냐면 적어도란 말이 있잖아.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을 고려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뒤에 있는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14번 자 어떤 놀이기구가 있어요. 삭삭삭삭삭 이렇게 생겼고 자리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자리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지우야 뒷좌석에 자리가 3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좌석처럼 생겼죠. 이렇게 총 5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내가 A, B, C, D, E 5명을 앉힐 거래요. A, B, C, D, E 라고 하는 친구들 5명을 우리가 앉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제시하는 조건은 이거예요. 지금 누구랑 누가 이때 A랑 B가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구하여라. 뭐라고? A랑 B가 같은 줄에 이웃하게 앉아야 한다 합니다. 이웃하게. 자, 제 얘기 들으세요.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은 무엇이냐면, 봐봐. 지금 나랑 정민이는 마주보고 있죠. 너가 정민이잖아. 그치 정민아. 이게 지금 우리 마주보고 있단 말이야. 이건 이웃이 아니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이웃은 누구? 지은이랑 하은이처럼 양 옆에 앉아있는 거, 지우랑 수진이처럼 양 옆에 앉아있는 거, 그게 이웃이야. 알았지? 지금 민경이랑 누구야? 다현이는 이웃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알았죠? 이웃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웃입니다.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웃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말하고 있어? A랑 B가 이웃해야 한다며. 바로 옆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웃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합시다. 이웃이란 말이 나오면은 이웃해야 하는 놈들이 있지. 이웃해야 하는 놈들을 자, 한 명으로 취급합시다. 이웃해야 하는 놈들을 한 명으로 취급하세요. 한 명으로. 그러면 뭐야, 너 군인이야? 매우 밀리터리스럽네. 자, A, B가 이웃해야 한다며. 그러면 A랑 B를 어떻게 보자고? 이제 한 명으로 취급하세요. 한 명으로 취급하세요. 유나야, 그러면 몇 명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몇 명 있어? 그쵸, 4명이죠. 왜요? A, B는 이제 한 명이에요. A, B를 한 명으로 우리가 취급합시다. 이웃해야 하니까. 언제나 붙어 다녀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붙어 다녀야 하니까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누구부터 처리하는 게 맞겠어요? A랑 B가 이웃해야 하니까 A랑 B부터 여기에 앉히고 남은 애들 앉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보자. A, B는 이웃해야 한단 말이지? 무조건 같이 다녀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가 앉고 뒤에 B 앉고 이 지랄로 앉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A, B는 이웃해야 하잖아. 그러면 A, B는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요 앞좌석에 같이 앉을 수 있어요. 어디 앉을 수 있겠어요?
뒷좌석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A, B가 뒷좌석에 앉을 때 여기 A 앉고 여기 B 앉고 요 지랄로 앉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안 되죠. 아, 그러면 뒷좌석에서 A랑 B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A, B가 앉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A, B가 앉거나 해야 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럼 지금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몇 개의 자리 중 하나에 앉겠어? 세 개의 자리 중 하나에 앉을 거야. 그쵸? 세 개의 자리 중 하나의 자리에 A랑 B가 앉을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개 중 몇 개 선택하는 거야 그럼? A, B가 앉을 자리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3C1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세 개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니까. 맞죠? 자, 내가 선택했어요. 이제 경우의 수를 적었으니까 가정합시다. 저는 맨 앞자리에 A랑 B가 앉았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A, B는 앉았어요. 그럼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 남은 새끼들도 앉혀야 할 거 아니야. 남은 놈도 뭐 들러리입니까? 아니잖아요. C, D, E도 앉아. C, D는 그럼 남은 세 개의 자리에 앉겠지. 서로 다른 세 명이 세 개의 자리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앉혀져야 해요. 그럼 이거 우리 무슨 팩토리얼로 쓴다 했어?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적으면 됩니다. 그럼 3C1에다가 3팩토리얼을 우리가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얘가 3, 얘가 6이니까 서로 곱해서 18이야 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지? 그쵸?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치,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여기 내가 지금 이 경우에서 뭐만 적은 거야? A랑 B가 앉을 자리를 선택만 한 거잖아. 거기에 A, B를 실제로 뭐야? 실제로 앉혀야 하잖아요. A가 여기 앉을 수 있고 A가 여기 앉을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총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그럼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도 하나 뭐 해야겠어? 곱해 주셔야겠죠. 총 몇 가지? 36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6가지 이렇게 적으면 돼요. 15번은 일단 째끼고 21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제가 오늘 수업 다 끝나고 따로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현아, 자면 안 돼. 잠이 와요 지금? 자면 안 돼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에 보시면은 자, A, B, C를 포함한 8명의 컬링 선수가 있답니다. 그래. A랑 B랑 C가 있고 자, 나머지 A, B, C를 포함한 8명이니까 5명이 더 있겠죠. 5명이 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8명의 컬링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중에서 대회에 출전할 3명을 뽑겠다. 여기서 내가 지금 3명을 뽑을 거예요. 3명을 뽑을 건데 자, A, B, C 중 적어도 2명을 뽑는 경우를 구하라. A, B, C. 요 A, B, C 중에서 A, B, C 중에서 몇 명? 적어도니까 최소한이죠. 최소한 2명은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가 지금 문제야. A, B, C 중에서 최소한 2명 뽑으래. 적어도의 수학적 표현은 최소한입니다. A, B, C 중에서 최소한 2명은 뽑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A, B, C 중에서 최소한 2명 뽑아달라는 거니까 A, B, C 중에서 몇 명 뽑아도 된다는 거예요? 2명 뽑아도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몇 명 뽑을 수도 있겠어. 그렇지. A, B, C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중에서 2명 뽑는 경우랑 A, B, C 중에서 3명 뽑는 경우는 당연히 다른 경우죠. 아예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 먼저 세고 여기서 경우의 수 세가지고 두 경우의 수를 뭐하면 되겠어?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한번 집 가서 해보시고 제가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적어도란 말이 있기 때문에 여사건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어도 2명을 뽑아야 한다. A, B, C 중에서 적어도 최소한 2명 뽑아야 하는데 최소한 2명 뽑아야 한다. 이 말의 반대는 뭘까요? 최소한 2명 뽑아야 한다의 반대는? 씨발 도와주세요. 한 명 찍어야 해? 아니잖아. 도와주세요. 여기 중에 아가리가 몇 개인데 지금. 적어도 2명의 반대. 고마워. 역시 씨바 하은이밖에 없어요. 1명 이하를 뽑아야 한다. 적어도 2명의 반대말은 뭐라고? 적어도 2명의 반대말은 1명 이하로 뽑아주세요. A, B, C 중에서 1명 이하로 뽑아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최소한 2명, 최소 2명, 2명 또는 3명 이거에 반대니까 0명 아니면 1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대되는 경우를 볼게요. 1명 이하 뽑는 거 보겠습니다. A, B, C 중에서 1명만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컬링 선수는 총 지우야 몇 명 뽑아야 해? 3명 뽑아야지. 내가 근데 A, B, C 중에서 몇 명 뽑겠대? 1명 뽑겠대.
A, B, C 중에서 몇 명 뽑겠대? 한 명 뽑겠대. 그러면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몇 명 뽑겠다는 거야? 한 명 뽑겠다는 거 아니야? 경우의 수는 그럼 3C1로 우리가 적으셔야 합니다. 3명 중에서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거니까 한 명 뽑는 거니까 3C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적은 이 경우의 수는 이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은 거야. 끝이야?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뭐까지 합니까? 우리 총 몇 명 뽑아? 3명 뽑아. 총 3명이야. 근데 몇 명 뽑았어? 한 명 뽑았잖아. 몇 명 더 뽑아야 해? 2명 더 뽑아야 해. 근데 그 2명을 A, B, C 중에서 뽑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누구 중에서 여기 있는 깍두기 5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한다? 2명 뽑아야 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3명 중 씨발 그래 A, B, C 3명 중 하나 뽑았어. 남은 거 깍두기 5명 중에서 유나야 몇 명 뽑자고. 총 3명 뽑아야 하니까 그래 2명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개를 뭐 해야겠어? 우리가 곱하게 하셔야겠죠. 곱하세요. 이게 지금 A, B, C 중에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인 거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몇 명 뽑을 수도 있어? 0명 뽑을 수도 있어. 맞죠? A, B, C 중에서 0명 뽑을 수도 있습니다. A, B, C 중에서 0명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3명 중에서 뽑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는 거야. 뽑지 마요 그러면. 3명 중에서 뽑지 않습니다. 누구에서만 뽑아요? 깍두기에서만 뽑아요 그러면. 깍두기가 총 5명이 있죠. 5명 중에서 몇 명 뽑겠다? 3명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10가지. 얘 둘이 곱하니까 30가지. 이건 몇 가지? 10가지. 케이스를 분류했으니까 둘을 뭐한다? 더한다. 그럼 총 몇 가지? 40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경우의 수가 40가지야. 전체에서 뭐 하자고? 빼자고. 전체 경우의 수 뭡니까?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나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컬링 선수 3명 뽑는 거잖아. 8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게? 3명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니까 8명의 컬링 선수 중에서 3명을 뽑는 걸 보는 거니까 8명 중에서 몇 명 뽑는 게 3명 뽑는 거,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전체 사건의 개수예요. 몇입니까? 83, 56이에요. 56에서 뭘 빼? 내가 구한 놈 이 새끼를 뭐 해버려? 빼버려. 몇이야? 16이야.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해도 똑같이 16 나옵니다.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자, 17번에 보시면요.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철수가 아닌데? 어딨어? 찾았다. 자, 7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수련원이 있답니다. 7개래요. 과제할 때 있었는데. 7개의 수련이 아니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대. 여기서 지금 누구? 윤도가 있대요. 윤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시고 또 누가 있으시냐면 누구야 너? 상윤이. 자, 윤도와 상윤이가 있습니다. 상윤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가 4개씩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윤도가 4개 선택하고, 그치 현준아? 상윤이가 4개 선택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도 4개, 상윤이 4개, 이렇게 4개 선택할 거예요. 자, 윤도와 상윤이가 선택하는 4종류의 프로그램 중에서 몇 종류만? 2종류만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뭐라고? 얘네들이 7개 중에서 4개씩 선택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랑 얘가 선택한 것 중에서 몇 개 겹치래? 2개만 겹치래 지금. 맞죠? 2개만 겹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 그럼 체험 프로그램을 누군가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윤씨. 자, 상윤씨가 7개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개가 아니지 4개를 먼저 선택을 해보자. 7개 중에서 상윤이가 4개를 선택했어. 선택만 하는 거잖아. 선택만. 그러니까 그냥 조합으로 계산하셔야겠죠. 자, 7C4 이게 지금 상윤이가 선택한 거예요. 상윤이가 이거를 선택했다 해보자. 수진아, 오케이? 이렇게 4개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 윤도랑이 아니지. 윤도는 이제 여기서 4개 체험 프로그램 선택할 거야. 도연아, 눈이 씨발 감기면 7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4개를 선택을 할 거야. 근데 윤도는 상윤이랑 몇 개 겹쳐야 하는데 2개 겹쳐야 하잖아. 겹쳐야 하죠?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상윤이가 이미 고른 4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겠어? 2개를 선택해야 해. 그래야 2개의 프로그램은 겹치면서 선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런 거겠네. 윤도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2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해요. 누가 선택한 거 4개? 상윤이가 선택한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야 해. 그러면 몇 개 더 선택해야 해. 윤도가 2개 더 선택해야 해. 그 2개는 상윤이가 선택한 거에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얘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게 윤도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윤도는 지금 상윤이가 선택한 거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선택 안 한 거에서 두 개를 선택했어요. 잇따라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경우의 수는 민경아 곱해요 더해요? 그렇죠, 곱하죠. 이 말 할라 했지? 맞아요, 곱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상윤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윤도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윤아야 곱해 더해? 그렇죠. 왜 망설일까? 곱하죠. 더하면 뒤지는 거야. 상윤이가 선택하고 윤도가 선택한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네 둘이, 얘네 셋이지, 얘네 셋이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자, 누구야? 다현아, 4C2 몇이냐? 그렇죠, 6. 몇이야 이거? 그렇죠, 3이죠. 몇이야? 이 새끼가. 그렇죠, 35죠. 자, 7C4 바로 계산하지 말고 7C4는 뭐랑 똑같아? 7C3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35 이거 곱하면 되죠. 몇이니? 630. 그래서 답은 630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맞아요. 전 지금 완벽해요. 야, 김도현, 일어나 있을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거기 체험 프로그램 문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나중에 보고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은 거기 지금 22페이지 문제 3개 있습니다. 이거 보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복습을 열심히 하셨다면, 혹시라도 교재를 읽어보셨다면 수진아, 무슨 문장을 봤을 거냐면 조합은 어디다 쓰냐라고 해서 내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교재에. 거기에 내가 뭐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거든. 조합은 언제 쓰냐 적어놨냐면 조합 4개 써놨어요. 조합은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을 나열할 때도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2개 더 있었죠. 뭐만 할 때? 선택만 할 때 조합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기 전 뭐 할 때? 구성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은 전부 다 여기랑 여기에 국한된 문제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 뭐 볼 거냐? 위에 있는 거 대소관계 가리는 거, 그리고 같은 것이 있을 때 조합을 이용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번에 보면 지금 총 9개의 문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T, I, M, E, T, A, B, L, E 이렇게 총 9개의 문자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 9개의 문자를 나열할 거래. 열심히 일렬로 나열할 거야.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제일 바보같이 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승준아, 혹시 병신이냐? 문자가 총 몇 개 있으니까 9개가 있으니까 9개를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9팩토리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9팩토리얼 뜻이 뭐니까? 9개 나열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하은아 될까 안 될까? 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네가 나열할 때 씨바 팩토리얼 쓸 수 있다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이 팩토리얼은 뜻을 알고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뜻 알고 계산 알아야 한다 했어요. 팩토리얼 언제 쓴다 했어? 서로 다른 9개를 나열할 때 쓰는 게 팩토리얼이야. 서로 다른 놈들을 나열할 때 쓰는 게 팩토리얼이에요. 서로 다른 놈들 나열해야 해. 그럼 내가 지금 9팩토리얼 쓰겠다는 거는 여기 있는 문자들을 다 다른 놈으로 보겠다 라는 말인 건데, 야 다르냐? T랑 T가 달라? 아니죠. 존나 똑같죠. T 똑같고 누구랑 누구도 똑같아. E랑 E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9개의 문자는 다 다른 거야? 아니야. 같은 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런 건 그냥 내가 팩토리얼 딸깍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때 어떡합니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뭘 이용할 수 있다? 조합을 이용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 지금 다현아 몇 개 나열하는 거야? 9개 나열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9개의 자리가 필요하겠죠. 9개의 자리가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 9개의 자리에 나열할 건데 지금 존나 문제 투성이인 게 있어요. 누가 문제 투성이야? T라고 하는 새끼랑 E라고 하는 새끼가 존나게 문제 투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T랑 E가 존나 문제가 있으니까 누구부터 나열하면 되겠어? T랑 E부터 나열하면 돼.
지우야, 그치? t랑 2부터 나열하면 돼요. 왜? t랑 2 때문에 나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t랑 2를 먼저 처리합니다. 자, t를 먼저 처리해요. 그럼 t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리가 지금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어, 지윤아? 9개 자리가 있지. 이 중에서 누가 들어올 자리, t가 들어올 자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2개를 선택하세요. 선택만 하세요. 선택만. 뭐라고? 9개의 자리 중에서 t가 들어올 자리 2개를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를 선택했다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수진아,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이제부터 t가 들어온다는 거야. t를 적어. t 여기 t가 들어와요. t가 들어와요. t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왜? 유나야, t는 뭐하니까? 같으니까. 얘네 자리 바꾼다고 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9개의 자리 중에서 t가 들어올 자리 몇 개, 2개를 선택만 하면은 알아서 t가 들어가는 거야. t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 아니야? 안 해. 왜? 같으니까. 그래요. 자리를 선택만 하면 된다. 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당연히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이라고 하는 새끼도 뭐만 하면 되겠어요. 남아있는 몇 개 자리 중에서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7개의 자리 중에서 누가 들어올 자리, 2가 들어올 자리 몇 개만 선택하면 될까? 2개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하세요. 7, C, 2. 내가 여기랑 여기 선택했다 해보자. 여기 씨발 말이 안 나와. 알아서 누가 들어온다는 거야? 2가 들어온다는 거야. 여기에 2, 여기에 2. 태태가 돼버렸네요. 그럼 이렇게 2가 들어오면은 끝이지. 그럼 난 T 나열했고 2 나열했어. 맞죠? 그럼 이제 누구 나열하면 돼? 남아있는 새끼들 나열하면 돼. 유나야, 남아있는 새끼들 봐봐. 마음이 존나 편안해져요. 그러면 I, M, A, B, L 다 다르잖아. 다 다르지. 5개의 다른 거를 5개의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냥 5팩토리얼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다 뭐 하시면 돼? 곱하시면 돼. 그럼 그게 답이야. 근데 아래에 나와 있는 답을 보면은 이상하게도 18 곱하기 7 팩토리얼로 나와 있죠. 여러분은 이런 능력은 있어야 해요. 객관식이었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 객관식이었는데 하품이 나와요 지금? 선지가 뭐였냐면은 객관식이었는데 선지가 이거였습니다. 17 곱하기 7 팩토리얼, 18 곱하기 7 팩토리얼, 뭐 19 곱하기 7 팩토리얼, 뭐 20 곱하기 7 팩토리얼, 이렇게 선지들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럼 너희는 이걸 보고 7 팩토리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그럼 해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준이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9C입니다. 9C2는 36인 거 나도 알고 있어. 32 곱하기 7C2. 7C2가 약간 문제야. 7C2가. 자, 선지에 누가 있으니까 도연아 7팩토리얼이 있으니까 나는 이 식에서 뭘 만드는 게 낫겠어요? 7팩토리얼을 만들어내야 해. 7팩토리얼을. 자, 5팩토리얼이 있지 유나야. 근데 5팩토리얼에 뭘 곱하면 7팩토리얼이 될까? 뭔 개소리예요. 뒤질래요 진짜. 7팩토리얼은 1부터 몇 가지? 7까지 곱하겠다. 5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곱하겠다는 거지. 5팩토리얼이 있어. 내가 7팩토리얼 만들고 싶어. 뭐랑 뭐가 곱해지면 되겠냐? 7하고 6이 곱해지면 돼. 그럼 7팩토리얼이 됩니다. 근데 오 세상에! 앞에 7C2가 있지 않나? 7C2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써보면 7 곱하기 6 2 곱하기 1 아닙니까? 오! 오! 부스럭 존나 나네요 소리가. 자, 여기 5팩토리얼이 있어요. 뒤에 누구 있어요? 앞에 누구 있어요? 7 곱하기 6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쏙 묶어서 보면은 7, 6, 5팩토리얼이니까 이게 7팩토리얼이야. 됐지? 그리고 여기 누구 남았어요? 2분의 1 남았고 앞에 36 있네요. 약분합니다. 18이죠. 18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았지? 유나 알았죠? 자, 7팩토리얼은 5팩토리얼에 뭘 곱해야 한다고? 그렇죠. 2팩토리얼 곱하면 뒤지는 거예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은 것이 있을 때 뭘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조합만으로 풀리는 건 아니야. 팩토리얼도 곱했죠.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합만 띡 쓰면 딸깍하고 풀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는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상황을 판단해야 해. 내가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해야 하는가? 뽑을 필요가 없는가?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가? 색칠을 해야 하네? 색칠을 해야 해? 그냥 색칠하면 되는가? 아니 경우로 나누면서 색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문제 보면서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야 해. 왜? 시험장에 내가 안 가니까. 시험장에 너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제발 해설지 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지랄 좀 하지 마시고, 알았죠? 친구한테 물어보고 고맙다 이러고 가지 마시고 스스로 좀 푸세요. 자, 20번. 추운 사람 없어요? 오케이, 좋다. 철수, 영희, 민수. 이름이 왜 이러냐? 자, 철수 그리고 영희가 있고 민수가 있습니다. 민수. 그리고 민지가 있어요. 민지. 그리고 민주가 있어요. 민지랑 민주가 같이 있으면 철자로 못 쓰잖아. 민지, 민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급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선대. 줄을 서는 거니까 우리도 얘네들을 나열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 두 줄로 서진 않겠죠. 한 줄로 서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민수가 배고파 뛰는데요. 민수가 존나게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 요 민수 이 새끼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영희랑 민지보단 밥을 빨리 먹어야 하는데 영희랑 민지가 좀 만만한가 봐. 이 존나 나쁜 새끼죠. 어쨌든 민수는 영희 민지보다는 밥을 빨리 먹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일렬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지금 누가 민수가 영희랑 민지였니? 민지라 하자. 그냥 민지보다는 밥을 빨리 먹어야 한대. 야, 그러면 이렇지 않을까? 보세요. 당연히 이 문제도 승신아, 뭐가 조건이 걸려있는 새끼들이 있어. 조건이 누구한테 걸려있어? 왜 누구였지 이게? 철수한테 조건이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조건 누구한테 걸려있어? 누구한테 걸려있어요 조건이? 영희, 민수, 민지한테 걸려있지 않나? 그럼 당연히 얘네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해. 맞지? 얘네를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자, 지금 뭐가 결정되어져 있냐면 누가 앞에 와야 하는지 순서가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순서가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는 뭐랑 똑같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냐?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는 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거랑 아예 똑같은 겁니다. 대소관계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랑 순서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이 똑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대소관계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이거 푸는 거랑 똑같이 풀면 돼. 조건이 누구한테 걸려있다고? 지훈아, 얘네 셋이지. 자리가 몇 개야? 도와줘. 6개죠. 6개 자리 중에서 새 놈이 들어올 몇 자리 선택해야겠어요 그러면? 3개.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한다고? 3개를 선택을 해야 해. 선택. P 쓰면 진짜 뒤진다.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야 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6개 자리 중에서 만약에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가리를 조금만 굴려보자. 야, 지금 민수가 배고파 뒤질 것 같지? 민수는 무조건 이 3개 자리 중에서 어디에 와야 해? 그래, 무조건 여기 와야 해. 민수는 무조건 여기야. 민수는 여기 고정이에요. 민수는 여기로 고정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남은 두 놈 누구? 영희랑 민지는 요 두 자리에 오겠죠. 영희랑 민지 중에 누가 더 빨리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영희랑 민지는 요 두 자리를 두고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겠어요? 2가지 나오겠죠. 영희랑 민지냐? 민지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 자, 여기까지만 하면 6시3만 하면은 누가 올 자리는 결정됐다고. 민수가 들어올 자리는 결정이 된 거야. 맞죠?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도 9개 중 2개 선택하면은 T가 들어올 자리는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 7개 중에 2개 선택만 하면은 E가 들어올 자리는 결정이 되는 거였어. 마찬가지. 6시3만 계산하면은 민수가 들어올 자리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로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은아, 이해됐지? 이거 2개 곱하면 답이죠.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진짜 꽤나 보여요. 죽인다 씨발. 여기까지만 쓰고 답 적으면 안 돼. 그쵸? 누구도 남아있는 민경아, 얘랑 얘 이렇게 3명도 나열을 해줘야겠지 여기다가. 그럼 자리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고 3명을 나열해야 하니까 뭘 곱해야 한다? 쌈 팩토리얼을 우리가 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계산해주세요. 6시3. 자, 승신씨 보여주세요. 몇이에요? 그렇죠. 20. 얘가 2, 3팩토리얼은 6이니까 다 곱해주시면 240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40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대소관계 또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뭘로 풀면 된다고? 조합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21번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만 보고 좀 쉽시다. 근데 봅시다. 21번입니다. 자, 21번. 자, 남학생 3명. 오케이. 남자 셋. 여기 3명 있어. 그 다음에 자, 여학생이 3명 있대요. 여학생 3명 있습니다.
이렇게 남학생 셋에 여학생 셋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남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서고, 그리고 여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할 때 6명이 일렬로 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학생들의 키는 모두 다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나야, 지금 몇 명 있어? 6명 있죠. 6명을 일렬로 세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삭삭삭삭삭삭 하는 6개의 자리가 있겠지. 여기다 6놈을 넣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맞죠? 그럼 해봅시다. 자, 남학생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지우야, 남학생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여학생은 제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여학생은 아무데나 와도 된대. 남학생은 어떻게 서야 하는데? 키 순서대로 서야 하는데. 그렇지?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처리해야겠어? 남학생부터 처리해야 해. 당연히. 남학생한테 뭐가 있으니까?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현준아, 그치? 그러면 6개의 자리 중에서 현준씨, 누가 들어올 자리 먼저 선택해요? 그렇지, 남학생이 들어올 자리 먼저 선택하는 거야. 남학생 먼저 처리를 해야 하니까. 6개 중에서 남학생이 들어올 자리 선택을 해야 하니까 6에 C에 3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이 들어올 자리 3개 선택한 겁니다. 맞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선택했다고 하자. 그러면 자, 키가 제일 작은 남학생은 무조건 어디로 와야 해? 맨 앞으로 와야 해. 키가 제일 큰 놈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해? 목 아파. 무조건 맨 뒤로 가야 해. 가운데에 있는 놈은 무조건 여기로 가야 해요.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야? 6개의 자리 중에서 남학생이 앉을 자리 3개를 선택하면은 지우야, 남학생이 들어오는 자리도 알아서 지금 다 고정이 된 거지. 그러면 이 다음에 남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같은 거 우리가 고려를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끝이야. 6C3 하면은 남학생들이 들어오는 자리를 선택하면은 뭐까지 한 거다? 남학생들이 다 앉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한 겁니다. 왜? 무조건 키순으로 서야 하니까. 됐죠? 그럼 이제 남학생은 끝. 이제 누구만 하면 돼? 여학생만 하면 돼. 근데 여학생은 아무데나 들어올 수 있다며. 자리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남았죠. 무릎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3개 자리가 남았습니다. 3개의 자리에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 3명이 앉으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3팩토리얼 20에다가 6을 곱하니까 답은 120이야. 25분이에요. 35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